네. 저도 빨간 옷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 빨간색 옷이 너무 예쁘다고 다들 뭐 칭찬이 아주 많으시네요. 3프로 TV입니다. 3프로 TV. 네. 3프로 TV 이쪽에 있습니다. 저기 있네. 네, 그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돈 주고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구해서 한번 입고 올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마감 취향은 그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정효 전문위원께서 오셔가지고요.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쉬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네, 뭐 저녁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네.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되게 그리웠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하시던 분이 또 안 보이시니까 약간 뭐 아쉽기도 하고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방송을 살짝 봤는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에요. 진짜 좀 확실히 이제 좀 계속 이게 봤던 분이 그 자리를 비우면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아련한 느낌 같은 게 있고 오늘 되게 좀 반가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많이 스파하실 거죠? 많이 작가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옆에 오실지 뭐 예를 들어 뭐 미모의 뭐 또 앵커분이 오시면 조금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네. 그런데 작가님은 그리워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워하겠죠. 오실 때 선물 사오실 거죠? 당연하죠. 그럼요. 뭐 너무 당연한 거를.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 국군 방송이라고 제가 이게 약간 국군 방송 머리도 짧고 이렇게 잠바를 입으니까 국군 방송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게.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사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이 보면 최근에 이제 좀 강했던 섹터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역시 이제 중국 쪽의 비중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계속 불거지고 있고 뭐 종목별로 보면 사실은 종목장은 또 그래도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정한 부분에서는 시장의 지수보다는 종목이나 섹터가 그래도 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주 쉬고 이제 2주 만에 나온 건데도 지수는 어찌 보면 큰 변화 없는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의 박스권이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종목이 굉장히 두드러진 하루. 그래서 큰 그룹핑을 해보면 말씀해 주셨던 중국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큰 틀에서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전력. 조금 전에 이제 뭐 기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한국전력이 하나 특징적으로 크게 드러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또 바이오 종목군들이 꽤 다양한 종목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괜찮은데 그동안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조금 세게 빠지는 모습이어서 일단 시장의 업종에 일단 명암은 분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오늘 뭐 한국전력은 뭐 아시는 것처럼 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뭐 화면 보시면 뭐 전기가스 업종에서 가장 큰 대장이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한국전력의 8%나 오른 것은 시장의 해석은 이 한전 관련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그 해석이 나오면서 올랐는데요.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한전 주가가 여러 가지 악재로 너무 싸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호재만 주어져도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력 가격을 움직이게 되면 가스 가격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뭐 강세를 보인 흐름이고요. 계속 이제 신고가 흐름에 있었던 삼천리는 뭐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그런 양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2차 전지 관련주를 빼면 대부분 빨간색들이 나타나면서 아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이 좀 금융주를 사는 게 눈에 띄는 모습이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금융주들이 강해지는 모습. 그래서 연말 배당 기대감이 예전보단 약하지만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드러나는 특징은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산 업종이 서비스 업종인데 네이버 카카오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고 또 네이버 카카오가 오르면서 카카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가 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건 뭐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과도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브가 지금 디어유처럼 디어유 최근 보고서를 보시면 이 팬들의 마음에는 불황이 없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이브도 지금 뉴진스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구독 서비스 9,900원짜리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보이그룹도 새로 또 데뷔를 했고 이런 영역의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군들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종목군들이 그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제 등락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어제 급락했던 유믹스 관련주들이 네. 오늘도 급등하는 양상이었죠. 그 닥스 계열의 거래소에서는 퇴출됐지만 그 외에 또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일단 좀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워낙 큰 양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드러나는 특징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금융주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KB금융 등 대형 금융주들의 전반적인 강세도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는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중국 관련된 밸류체인보다 조금 비싸졌다는 뭐 리포팅도 나오기도 했고 그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네. 대한 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조금 비싼 편이다라는 말씀을 꽤 오래전부터 드려왔었는데 네. 일단 2차 전지에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먼저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과 연관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으로 다시 빠져나갔던 자금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자금이 있다. 그러니까 EM 펀드 전체 자금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최근에 중국 쪽으로 향하는 ETF 쪽에서 거래도 늘고 자금도 그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대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점 치고 꺾이는 지점과 그 다음에 CATL이 바닥치고 돌아선 지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한국과 대만은 좀 비교적 덜 사면서 이 배터리 쪽에서도 약간의 이동이 있는 게 아닌가. 뭐 본질적으로 빠져나간다라기보단 장기적으로 좋지만 어쨌든 비교적 강했던 한국 시장의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세는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급으로 보면 기관의 매물이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전 과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LG 엔솔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수급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MSCI 편입과 관련된 이슈가 소멸됐고요. 그 다음에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100 유동비율 변경과 관련된 이슈도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계속 들어올 수 있었던 이슈가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진정한 수급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도 뭐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그렇게 LG엔솔을 강하게 미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쪽의 조정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60일선 내외에서는 마감을 해야 좋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마감을 하지 못한다면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일단 60일선 중심의 방어력을 보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좋아 보이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 버는 돈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는지를 앞으로는 좀 계속 네. 저울질 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중국 쪽 말씀하셨는데 왜 최근에는 그 텍사스 있는 그 펀드도 이제 돈을 빼고 다른 이제 펀드들 돈이 많이 뺐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거는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그냥 좀 중국 시장이 좀 싸 보여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거기? 뭐 복합적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그 중국 종목은 아닌데 네. 대표적인 화장품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오펜하이머가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그 이유가 3월 즈음이면 중국도 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국 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에스티로더 같은 종목군들을 신규 매수 추천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뭐 CJ ENM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엔터 쪽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었는데 일단 영화 한 편, 뭐 드라마 한 편 정도 열어주는 수준에서 앞으로 더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열리는 순간 오늘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소위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뭐 대거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방역을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열 것 같다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중국이 열기만 한다면 내년은 무조건 YOY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결국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너그러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조금 흔들리는 뭐 고평가 논란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최근에 좀 더 매기를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종목 장세는 비교적
꾸준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월달 오버행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장한 그리고, 지 또 1년이 네, 딱 지나는 1월 중순 정도까지 아마 오버행이 좀 나올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좀 선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전반적인 중국 시장 관련된 골드만삭스인가요? 지금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지금 다시 중국 시장에 대한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바이가 되세요? 네, 바이로 네. 의견을 네. 상향 조정시켜요. 왜냐하면 왜 바이래요? 리오프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지난번에 한번 언급됐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계속 기다렸던 정책이거든요. 네. 그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는데 부동산을 막겠다라는 분명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구체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중국 시장을 바이콜을 외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고 나오다가 다시 한번 선회하는 수급들이 나가면서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지면서 한국이 약간 그래서 좀 쉬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2차 전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그 중국 관련된 밸류 체인보다 조금 비싸 보이는 밸류까지 조금 올라와 있다는 점도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수급이 또다시 이제 좀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가 출렁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화장품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콘텐츠 종목군들도 실제로 오늘은 뭐 중국 기대감에 오른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일 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뭐 항공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세점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게 결국 중국 이슈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최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업종이 어디인가에 대한 판단. 그래서 먼저 올랐던 카지노보다는 최근에 면세점, 화장품, 그다음에 오늘 급등한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더 시장의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컨텐츠 중에서도 좀 먼저 움직였던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은 오늘 오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주 장대 항공을 세운 종목군들은 최근에 움직임이 좀 적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 그다음에 CJENM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오늘 10% 이상의 급등을 함으로써 최근 한 2주간의 약세를 하루 만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최근 시장이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크게 시세를 뿜고 또 그 위에 또 쉬어가는 모습을 또 빠르게 보이는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과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군들을 조금 가려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뭐 이번 주에는 장이 그래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장이 올랐는데 이번 주는 사실 좀 별로였잖아요. 네. 일주일 내내 어떻게 이게 그냥 뭐 가볍게 뭐 좀 다시 어느 정도 추락하는 걸 보세요? 아니면 뭐 추세 전환인가요? 아니면 박스권에서 그냥 가볍게 조정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할 만한 악재가 부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공교롭게도 지금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4주 연속의 조정이잖아요. 계속 이제 눌리는 양상인데 11월 첫째 주에 나타났던 이 장대 양봉의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살짝 깨는 듯 했다가 다시 오늘 아랫꼬레가 생기면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4주의 움직임이 11월 첫째 주에 장대 양봉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5주봉 정도를 하나로 모아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제 비석형 형태가 되는 거죠. 별로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뭐 추세를 뭐 급하게 이탈한다 아니면 정말로 뭐 크게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양상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뭐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맥락을 쥐고 있는 것은 역시 뭐 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단기적인 종목의 움직임이 결국은 수급, 뭐 재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 외국인들이 일단 이날 강한 매수로 들어오면서 MSCI 관련 수급이 급하게 들어왔다가 또 한 5일간은 급하게 빠지는 모습. 오늘은 또 조금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힘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힘이 일단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또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보통 연말 만기 이후에는 단기 반등,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금융투자의 배당향 매수가 비교적 많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베이시스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또 배당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을 거야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인버스거든요. 그러니까 2배짜리 인버스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는데 그런데도 종목군들을 보면 배당 많이 주는 금융사들, 그다음에 맥커리 인프라
이런 것들 샀고요. 기관들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종목 기준에서 단기 차익을 올릴 수 있는 배당량 매수는 일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금융업종 종목군들이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이 시장을 좀 방어해 준다면 아마 추가적인 하락폭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돌발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진짜 방향성을 잡는 것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모든 이슈가 다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 금융정책 이슈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FOMC도 우리는 목요일 날 알게 되고요. 네. 그날 오후에 ECB 결정이 있고요. 그날 오후에 또 BOE 결정이 있고요. 중국의 MLF 결정도 그날 있습니다. 네 개 합치는 거예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모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약간 몸살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정책이 시장의 기대와 어긋나거나 아니면 시장이 너무 나이브하게 봤다라는 인식이 들면 그때 뭔가 방향성을 좀 잡아주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횡보 과정에서 계속 종목 순환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네요. 네. 네, 뭐 변수가 워낙 큰 변수이고 네 개 합쳤네요, 진짜,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뭐 FOMC가 만약에 열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핵심적인 건 점도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올린다 이것보다는 50은 그렇죠. 확정된 거죠. 뭐 그 그죠? 정도가 네. 확정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무튼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점도표가 어느 정도까지 상향 조정되느냐의 이슈에서 네네. 시장이 좀 이제 이 12월 달에 50bp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조금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기대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도표 상향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에 따라 또 굉장히 매파적으로 만약에 이야기가 된다면 또 시장은 조금은 또 생각보다 충격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변수도 있다. 내년에 이렇게 계속 볼수 있겠죠. 55 올린다 하면은 또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 네. 최종 금리 수준이 제일 뭐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 뭐 점도표에 말도 안 되게 한 점 하나 딱 찍혀 있느냐, 네. 아니면 뭐 네다섯 명이 묶어서 이렇게. 네. 뭐 5% 중반에 딱 찍혀 있느냐, 이제 이거에 또 굉장히 또 시장은 좌지우지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래도 뭐 중국이 리오프닝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컨텐츠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행, 항공, 화장품 등등 뭐 최근에 들어서는 미디어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활발하게 종목장들은 이제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좀 빠져나오면서 그래도 어떤 다른 섹터 쪽으로 또 수급이 가면서 네. 신규의 어떤 뭐 추가적인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굉장히 좀 따라가서 매매하기가 만만하지 않는 시장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수가 계속 그 단기 고점을 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네. 종목별로도 전고점을 쉽게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타난다면 지금은 너무 이제 주식 쪽으로만 베팅을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만들어서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더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는 종목을 다 쫓아가 봐야 우리가 이제 그걸 미리 알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도 나쁜 얘기 한마디만 하면 또 급락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급등시에 쫓아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매매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이번 주에 제가 보기에 조금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오늘도 반등하면서 결국 전고점 벗겨냈는데요. 반등하기 시작한 날이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IFRS 17 적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자산도 줄지만 부채도 줄면서 일단 뭐 큰 자금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나왔고 또 보험업법 이슈가 계속 알려지면서 이 20조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뉴스는 계속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IFRS 17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대충? 회계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네. 보험업의 그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장부가 적용했던 걸 시가로 바꾸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산과 부채 좀 뭐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삼성생명을 포함한 대형사들은 큰 변동이 없다. 그런데 일부 작은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흥국생명 같은 사태가 난 것이다. 네.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도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향후 배당 성향도 좀 늘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메리트는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험업법 이슈까지 겹치면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뭐 높아심에 언급드립니다만 추천주 아닙니다. 제가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도 아니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 한번 투자 팁 정도로 해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뜬금없이 5G 종목이 어저께부터 시종을 걸더니 오늘은 에이스테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제는 장중 그 오이솔루션이 상한가 들어갔다가 꽤 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오늘은 에이스테크뿐만 아니라 뭐 여러 종목군들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소위 이제 5G로 기존에 분류됐던 이노와이어리스를 포함한 HFR 이런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혹시 정프로님 저거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에이스테크 절대 안 갖고 계시고요. 아 왜요? 왜요? 어떻게 하세요? 어제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아, KMW를 KMW. 네. 네, 그건 올랐나요? 네, 네, 그것도 올랐습니다. 네, 아, 어제 네. 방송에서 5G 이야기는 제가 드렸고, 아,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또 해외 쪽에 5G 관련된 종목이 전 20%나 급등했어요.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70에서 좀 올라오셨나요? 어떻게 돼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음. 한 달 반등 폭이 14%이기 때문에 네. 70%에서 그렇게 크게 줄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이 5G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 소식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단기 흐름인지 아니면 예전 2019년, 2020년도에 보였던 그런 장기 랠리의 시발점인지는 뭐 쉽사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였고 거래도 크게 붙었다라는 거죠. 힘은 꽤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건 뭐 한번 우리가 왜 움직이는지 정말로 이슈가 뭐 중장기적인 이슈의 흐름인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과거 이제 수주했던 지역에서 뭔가 수주가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악수했던 두 사람 시진핑과 빈살만이 악수하면서 파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에 이제 5G를 뭐 까는 것에 있어서 뭔가 그런 것에 자극을 받고 있는 것인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뭐 좋게 본다가 아니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급증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 두 가지를 꼽아보면 뭐 항공주와 여행주가 대표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말 그대로 정말 그로기 상태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논란이 있었던 뭐 진에어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던 것은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일단 올라가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일본 노선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고 이제 뭐 대만 노선도 한두 개씩 더 열리기 시작할 것 같고 분위기를 보면 내년에는 중국 노선도 열릴 것 같아서 LCG의 주력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이 노선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 계속 적자가 쌓이는 구간이었는데 흑자 전환만 가지고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뭐 밸류 기준으로 뭐 밸류를 따지기가 일단 어렵지만 부채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반등이 뭐 좀 더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가 아닌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잘라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 진짜 몇 개 없는 추세 종목인데 제이시스 메디칼을 포함한 이 의료기기 쪽 종목군들이 나름 그래도 추세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최근에 괜찮은 모습이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좋은 모습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 수출 지표 봤더니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YOY로 봤을 때도 그렇고 MOM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끊길 것 같지 않은 게 어차피 설비를 팔고 나면 그 설비에 계속 소모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마진율을 끌어올리는 건 실제로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브라질 같은 국가 쪽에 의료기기 판매가 계속 지역별로도 늘고 있고 기기 판매가 늘면서 소모품 판매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제시스 메디칼을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클래시스가 있음에도 제시스 메디칼을 가져온 이유는 이게 지금 더캐피탈이라고 하는 운용사가 5% 지분을 확보했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내년에 뭐 경기 안 좋고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수출이 늘고 있는 그런 기업 혹은 비용을 빠르게 줄이면서 뭔가 내년도 이익이 그래도 좀 방어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번 피부과 갔을 때 저거 했나요? 제이시스 메디컬? 그 작가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하시는 게 제이시스 네. 메디컬의 포텐자라고 그 지금 시술을 받고 계신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저 울cer 아니었나? 헷갈리. 아, 포텐자 맞고 계신 거 맞아요. 그런가요? 네. 매달 맞으시잖아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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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떠셨어요? 맞을 때? 별로 안 아프던데요. 안 아프죠? 네. 네, 그래서 뭐 계속 젊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얼굴이 나날이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이 네. 성품이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이게. 네. 뭐 어쨌든 너무 외모에 신경 쓰시면 큰일 납니다. 네? 과하면 큰일 나요.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부럽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뭐 다른 섹터나 뭐 준비하신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일정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중국의 LPR 결정은 다음 주에 있지만 네. 지금 연준 결정이 우리가 14일 날 알 수 있고 MLF가 이날 있고 말씀드렸던 ECB와 BOE가 다 이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날 중국의 실물 지표들 11월 실물 지표들도 다 발표가 되죠. 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전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의 이제 방역 완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뭔가 결과물을 보면서 방역이 더 강해질지 안 강해질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실물 지표가 정말로 망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LPR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인민은행이 결정하는 MLF 쪽에서 뭔가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의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종목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실물 지표가 배드이스 굿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MLF 관련된 결정은 아무래도 정책 결정 자체가 나오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에 좀 더 방향성이나 시장의 종목군들 움직임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FOMC와 관련돼서는 아마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건 경기 침체잖아요. 장기물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서 2년물도 떨어지고 있지만 둘의 격차, 둘의 이제 스프레드 차이가 80bp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이렇게 크게 벌어졌을 때는 6번 모두 추가 침체가 오거나 경기 침체가 왔고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도 FOMC를 앞두고도 계속되는 흐름인지, 그다음에 FOMC가 끝나고 나서 더 심해지는지 더 심해지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이쪽에 얼마만큼 베팅하는지를 우리가 채권 수익률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성장주가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지금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2년물과 10년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 지금 경기 침체, 좀 심각한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얼마 전에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왔던 파월의 완화 쪽에 좀 더 무게를 쏟아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빈살만과 그 시진핑이 악수하면서 또 40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 한 600조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또 40조 얘기하고 중국과도 40조 얘기하고 다른 나라 가서 또 40조 얘기하고 그러면 40조씩 다 쪼개서 주는 건가? 아니면 공수표를 날리고 그냥 여기저기 가서 정말 다 한 번씩 찔러보는 건가? 이거 한번 우리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저게 뭐 수주예요? 아니면 시가총액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이게 품목별로 수주 금액입니다. 중동이 네네네. 수주했던.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수주 금액이에요, 저게? 아니 중동이 수주했던. 중동. 네. 우리나라 제품 업종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차화정 시대였던 이 2000년대 후반 시기에 실제로 가장 많이 늘었던 게 뭐냐면 기계류, 전기전자 부품도 일부 늘었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늘면서 차화정 시대가 온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중동이 유가 올라서 돈 좀 벌었는데 네옴시티도 하고 카타르도 뭐 스포츠 투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도 두바이 잘 된 것, 그다음에 카타르가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돈 벌었는데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GCC 6개국의 어느 정도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흐름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전선, 건설기계, 피팅, 뭐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유한타증권의 자료 하나를 살펴봤더니 가치주가 강세를 보였던 이 4분기 이 시기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과 지수를 살펴보니까 닥스,
다우 이런 제조업 기반의 전체적인 지수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그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 중국 시장에서도 인프라 투자는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인프라가 가장 강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전 세계 모두가 동일하게 인프라 쪽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시선은 괜찮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뭐 LS,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현대두산 인프라코, 뭐 현대건설기계, 뭐 피팅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고요. 다만 개별 종목으로 쪼개봤을 때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물론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엄마가 있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부채를 내년도에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정도는 또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업종을 바라보는 시선은 산업재 인프라 쪽으로 가져가되 개별 종목의 수급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발행한 CB, BW, EB 물량이 역대 최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상에서는 그 공시를 잘 찾아보셔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CB 만기가 언젠지 조건은 어떤지 정도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심도 있게 말씀을 잘 주셨고요. 뭐 시장 관련된 뭐 순환매가 워낙 빠른 시장이니까 대응을 너무 조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보시는 뭐 연말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뭐 배당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코스피를 조금 지지하는 어떤 수급적인 면이 있긴 한데 또 내년 초에는 이 배당 들어왔던 물량들은 다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기관들, 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또 1월이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재밌어지겠네요, 그죠? 네, 확실히. 맞습니다.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신 증시 셔터맨 인포스닥 델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